자, 이번 수업은 도함수에 대해서 해봅시다. 도함수를 좀 하기 전에 우리가 저번에 이제 미분 가능성과 연속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샌드위치 정리라고 극한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조금 이제 복습 겸 해서 여러분이 이제 조금 오해가 좀 잘 했으면 하는 부분 때문에 약간 좀 어려운 문제 하나를 풀어보는 걸로 좀 생각을 해봅시다. 함수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이제 수투에 들어오면 함수를 그리는 거에서 직관적으로 좀 풀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실 수학을 조금 더 이해하면 그래프에 대한 이해보다 수식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필요해요. 선생님은 그래프적인 이해를 여러분한테 요구를 하게 될 거고, 수식에 대한 이해를 조금 이야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미분 가능성과 연속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문제는 이제 굳이 알아야 될 문제는 아니에요. 조금 선생님이 그냥 여러분한테 한번 풀어주고 싶은 문제라서. 자, 어떤 fx가 이제 정의가 되어 있어요. x제곱으로 정의되어 있고 0으로 정의되어 있고. 자, 여기서 x는 유리수일 때, x가 무리수일 때, 이런 함수를 쓰면 선생님이 예전에 수업할 때 잠깐 예시를 든 것처럼 유리수일 때 1, 무리수일 때 마이너스 1 이런 함수는 연속한 함수가 아니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거의 연속한 함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연속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한이 작다, 연속이다라는 의미가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더라도 좀 받아들여져야 하는 문제가 예가 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x가 0에서 연속인가? 라는 거예요. x가 0에서 연속인가? x가 0에서 연속인가? 또는 미분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시다.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이거 사실은 이제 논술 문제에 출연했던 문제인데, 미분 가능을 보이면 연속을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를 다 따라보는 것은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일단 연속이라는 것은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은 거죠. 그럼 이제 극한값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죠? 그래서 뭐 리미트 x를 0으로 보낼 때라고 하면 좋은데, 얘는 뭐 구간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유리수와 무리수를 나눠져 있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쓰면 이렇게 쓰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네요. 유리수를 0으로 보내고 무리수를 0으로 보내고. 좀 근데 애매하죠. 이렇게 써도 크게 이제 문제는 안 돼요. 그래서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의미는 약간 수열의 의미라서, 수열의 어떤 극한의 의미라서, 미적분에 포함되는 내용이라서, 이렇게 해서 뭐 어디로 가느냐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F0 함수값을 보는 거죠. 일단 함수값은 정확하게 구해질 수 있죠. 함수값은 x가 0일 때니까 0은 무슨 수죠? 유리수예요, 무리수예요? 유리수죠. 그러니까 0을 대입해보면 F0은 유리수니까 x제곱, 0의 제곱이 돼서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그리고 유리수를 0으로 보내나, 뭐 무리수를 0으로 보내나 0이 되니까 우리는 이제 극한값이 0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근데 조금 더 다른 의미에서 보면 x제곱은 x제곱이 아니죠. 여기 함수 fx라는 함수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뭐보다는 작거나 같지 하면 x제곱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이럴 때 x는 실수 전체를 갖는 x. 여러분이 잘 아는 함수죠. x제곱이라는 함수예요. 그 함수보다 당연히 작겠죠. 왜냐하면 x 유리수일 때는 얘랑 같을 거고, 무리수일 때는 0이 돼서 요 사이에 있는 게 맞죠? 그렇죠. 뭐 루트 2분의 1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루트 2분의 1은 무리수니까 0일 거고, 그렇죠? 그렇다면 얘는 0일 거고, 루트 2분의 1을 제곱하면 2분의 1이 될 거고, 그래서 0과 2분의 1 사이에 있는 수가 맞네요. 그래서 이걸 항상 만족해요. 따라서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이럴 때 이제 샌드위치 정리를 쓰는 거예요. 샌드위치 정리는 사실은 그 정리가 어려운 게 아니라 양쪽의 함수를 만들어내는, 저 부등식 관계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왼쪽 변에 리미트 x를 0으로 보낼 때 0은
x를 0으로 보낼 때 x제곱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사이에 낀 따라서 그 구조에 의해서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x를 0으로 보낼 때 fx 유리수든 무리수든 다 0으로 갑니다. 이렇게 증명하는 게 가장 깔끔하기는 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함수는 f0과 같죠? 그래서 연속이에요. 특이하죠? 유리수와 무리수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함수인데 0에서만 연속인 함수예요. 0에서만. 그럼 0에서 연속, 그 연속으로 어떻게 보겠느냐? 굉장히 작은 구간이겠죠. 굉장히 작은 구간이지만 그것을 우리는 연속으로 거의 볼 수 있다라는 게 이 식에서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고, 이건 그래프나 어떤 우리 생각으로서 좀 풀기가, 정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학은 어떻게 보면 식에 좀 많이 의존을 하죠. 그 식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그 정의를 따른다면 그렇다라고 하자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조금 식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래프를 이해하는 부분이고 그 구분점을 찾는 부분인데 이런 문제 안 나와요. 모의고사에서는. 모의고사나 학교 시험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이 문제는 미분 가능과 연속에 대한 어떤 그래프적 이해와 실제 수식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다른지를 조금 선생님이 알려주기 위한 거고, 이걸 그릴 수는 없어요. 이걸 그리자면 뭐 이렇게 그리는 건데 이게 하나도 겹치지 않는 그래프예요. 그죠? 어떤 점을 잡더라도 이게 유리수면 여기가 있을 거고 무리수면 여기가 있는 점이라서 그려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불가능한 거죠. 미분 가능은 어떻게 해볼까요? 결국은 미분 가능은 어떻게 하느냐? 0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하는 거고, 리미트 무언가 x가 0으로 갈 때, h가 0으로 갈 때로 합시다. 정의식에 의해서 h분의 f 0 더하기 h 마이너스 f0이죠. 자, 그러면 요거는 결국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유리수든 무리수든, 특히 0에서의 함수값은 아까 얼마나 그랬죠? 0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0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0이네요. 그래서 h분의 fh, 이 극한을 구하는 거예요. 즉 미분 계수라고 하는 것은 평균 변화율이라고 정의된 식의 극한을 구해서 그 극한값이 수렴하면 우리는 미분 계수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게 거의 끊어진 점들에 대해서 여기서 어떤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다는 건데, 사실 이런 의미로 따지면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이 의미가 조금 없죠. 그쵸? 뭐 대충 0으로 보인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걸 과연 제대로 잘 이어져 있지도 않은 함수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라고 하는 것보다 사실 0에서의 변화의 정도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문제예요. 요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수 fx를 좀 다르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함수 fx를 x로 나눠주면 항상 절대값 x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여기가 유리수일 땐 x제곱이 들어가니까 x가 될 거고, 마이너스 절대값 x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물론 극한 h가 0으로 갈 거니까 여기서 x는 0이 아닌 식으로 정의가 되겠어요. 함수값은 0으로 정의되어 있지만 일단 극한은 우리가 0인 걸 제외해야 되죠. 분모도 이렇게 0이 되면 안 되는 값으로 갔기 때문에, 따라서 이 식은 이거랑 비교해보면 h분의 fh라고 쓸 수 있고, 절대값 h보다는 작거나 같고 크거나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되죠? 요거는 h는 실수 전체 영역에 대한 값이니까 실수 전체 영역에서 얘를 극한으로 보내고 얘를 극한으로 보낸 다음에 그 결과가 같다면, 그쵸?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는 어디가 된다?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미분 가능해요. 참 특이한 함수예요. 그래서 이런 특이한 함수가 사실은 많이 있고, 이렇게 특이한 함수들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은 충분히 고등학교 과정에서 풀 수 있는 과정들이 나올 거고, 이 정도 되면 이제 굉장히 논술 문제에 가까운 문제라서 그냥 이런 문제도 있구나 라고 좀 정리를 해놓고, 만약에 뭐 수학길 발표할 거 있으면 조금 집어넣어 보는 것도 괜찮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이제 도함수에 대해서
쭉 한번 이끌어 같이 가봅시다. 도함수는 미분계수에 대응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순서는 그런 거죠. 하나의 값에서 미분계수를 갖는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학하죠. 수학하에서 함수를 배우죠. 함수는 정의역의 한 x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의 y가 대응할 때, 모든 x에 대해서 하나의 y가 대응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함수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단 하나 대응할 때.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미분 가능한 함수. 어떤 구간이 있어야 되는데 구간은 그냥 뭐 지금은 실수 전체라고 봅시다. 어떤 구간이 정해지면 그 구간에서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x에 대해서 구간 안의 모든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어요. 그러니까 f'1, f' 뭐 만약에 x가 1과 2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면 f'1, f'2 뭐 f' 루트 2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대응할 때 이렇게 미분 가능한 함수가 대응할 때 x에 대해서 이렇게 할까요? x가 t일 때 t에 대해서 우리는 f't를 계산할 수 있죠. 함수. 그래서 어떤 x가 t 값을 가질 때, 물론 t는 이 x에 들어가야겠죠. f't로 대응을 시킬 수 있다. 1이면 f'1로, 2면 f'2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도함수, 미분함수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죠. 그렇죠? 자, 이렇게 정의하면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대신 식으로는 어떻게 쓰냐면 대응하는 함수니까 그 x가 t인 것처럼 그냥 x라고 놓으면 뭐 t라고 고쳐도 되겠지만 이렇게 놓으면 이런 식이 쓰여져요. h분의 미안 지금 잘못 썼네. 도함수는 극한이죠. 극한의 표시가 있어야 되네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원래 여기가 a이면 여기가 f'a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x로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미분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반드시 함수는 연속이어야 되죠.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이렇게. 이게 이제 정의식이에요. 또 다른 정의식으로는 그 빼기식으로 되어 있는 식은 있는데 이거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어떤 t라는 값을 x로 보낼 때 t-x 그쵸? x를 t를 x로 t를 x로 보낼 때 ft-fx 이렇게 형태가 되겠네요. 근데 이 식은 거의 안 쓰는 식이니까 요거는 그냥 이런 식도 있긴 있는데 요거는 정의가 안 됩니다. 요거렇게만 보세요. 간혹 가다가 이제 뭐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서 이런 식이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써주긴 한 건데 별로 그렇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함수의 정의식은 미분계수의 정의식은 몇 개라 그랬어요? 2개라 그랬죠? 이런 형태와 이런 형태 2개라 그랬는데 도함수의 정의식은 이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정의식이에요. 이 정의식에 의해서 이 극한값이 존재하면 우리는 그것을 도함수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정의식이 만족될 때. 그러니까 이거에 파생된 다른 식들은 도함수가 미분 가능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얘만 이거의 극한과 이 도함수가 완벽하게 같은 식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극한이 존재하면 그럴 때 그것을 도함수라고 해요. f'x라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할까요? 도함수의 정의를 내렸고 우리는 이제 미분법이라는 것도 좀 뭐 합시다. 미분법은
정리책에 나와 있으니까 정리를 합시다. 함수 fx에서 f'x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 미분법, 특히 수투에 나오는 미분법은 조금만 뭐 공부하면 사실은 중학생도 알 수 있어요. 초등학생은 조금 자신 없고 중학생은 할 수 있어요. 중학생도 할 수 있는 식이에요. 그만큼 쉬워요. 그렇다는 것은 사실은 미분법이 쉽다는 게 아니라 미분법 자체는 공식으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중학생도 따라할 수 있지만 이 안에 담긴 뜻은 사실은 정확하게 수학을 배워온 고등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학생들은 이런 내용을 몰라도 이걸 쓸 수 있는 그런 식이에요. 자, 그거는 방법이고 그래서 우리가 미분법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고, 자, 조금 더 이제 표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 표현법은 상당히 여러 가지 표현법이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f'x라는 도함수는 이 식의 정의식은 y' 이렇게 쓰기도 해요. 프라임 했다라는 거. 여기 프라임을 딱 치면 그럼 도함수입니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인데 한번 봅시다. 요걸 조금 더 의미를 둬서 요게 이제 리미트 델타 x분의 델타 x를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죠. 자, 이게 뭐죠? 이게 평균 변화율이죠. 평균 변화율의 극한. 즉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니까 0으로 보내는 그런 극한이 되겠죠. 그래서 0으로 보내면 x가 거의 그러니까 델타 x가 0에 가깝죠. 그 0을 극한을 보낸 델타 x를 우리는 이제 dx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그럼 d는 결국은 무슨 뜻이에요? 극한을 보낸 델타 x, 그러니까 이게 극한이 들어가 있는 형태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dx분의 dy라는 형태도 f'x와 같은 뜻이에요. y는 fx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y는 fx라는 함수니까 여기다가 y 대신에 이렇게 집어넣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죠? 그래서 저렇게 쓰기도 하고, 이 fx는 간혹 가다가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표기하기도 해요. 이게 다 같은 표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다? fx의 도함수를 구하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 기호를 많이 쓰는데 적분에 들어가면 이 기호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 기호도 꼭 같이 기억해 놓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쓰면 이거는 f'x구나. 극한을 취한 델타 x분의 델타 y를 d라고 써서 dx분의 dy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dx분의 dy. 자, 그럼 여러 가지 미분법에 대해서 미분 공식에 대해서 조금 해봅시다. 자, 미분법 공식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냥 좀 정리해서 외우시면 되겠네요. 만약에 함수 y 프라임으로 쓸까요? fx라고 씁시다. 자, 함수가 상수함수예요. 연속함수죠. 이런 함수들은 f'x가 0이 돼요. 의미상으로도 그냥 같죠. 상수함수는 이렇게 돼 있죠. 요점에서 요점으로 변화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증명은 조금 있으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n제곱일 때 요거 하나 하면 1차식부터 n차식까지 다 되고 여러분은 이제 수투에서는 다항함수 즉 요렇게 이루어진 함수로만 배우기 때문에 요거 하나가 제일 중요한 식이 돼요. 물론 상수함수가 0이 되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겠죠. 요거 하나가 제일 중요한 식이죠. 요것도 일단 결과를 보면 f'x는 암기 방법이에요. 요거 하나 통 쳐서 위에 있으니까 좀 무겁잖아요. 그래서 하나 내려놓고 하나가 줄어들어요. 암기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 내려놓고 조금 무게를 조금 가볍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처럼 이렇게 보이죠. 자, fx가 어떤 상수가 곱해져 있어.
그렇죠? 그러면 이 상수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f'x를 하면 c는 그대로 있고 상수는 미분되는 대상이 아니라 0이 되는 대상이 여기서는 이제 이 함수가 있기 때문에 함수가 없을 때는 0이지만 그러니까 실수배 되어 있는 함수는 실수배는 도함수에도 실수배가 돼요. 그래서 g'x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번째는 hx라는 함수인데 이 함수는 두 함수의 합과 차로 이루어진 함수는 각각의 도함수의 합과 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함수는 자, 결과를 먼저 조금 얘기를 합시다. 두 개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물론 이게 확장이 돼서 3개, 4개, 5개까지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하나와 두 개, 그러니까 한 덩어리 한 덩어리에서 두 덩어리를 보고 해서 계속 해 나가시면 돼요. 자, 두 개의 함수에 대한 미분 함수는 h'x는 이렇게 합시다.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가만히 있고 더하기 한 번씩 미분하는데 한 번에는 못하고 얘하고 넌 잠깐 놔두고 그 다음 너를 할 때는 너를 잠깐 놔둬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거 가만히 있고 뒤에 거 미분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시면 돼요. 여섯 번째는 사실은 교육과정 외에 그러니까 미적분에 들어가는 내용이긴 한데 좀 알아뒀으면 해요. 자, 어떤 함수 hx라는 함수가 합성함수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들어갈 수 있겠네요. 이거는 들어가네요. 그러면 h'x는 이게 n제곱이니까 이거랑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n이 내려오고 하나 줄어들죠. 그런데 여기에 얘가 x일 때는 그냥 상관이 없는데 얘가 fx일 때는 미분한 함수를 한번 곱해줘야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미분한 함수를 곱해줘야 돼요. 이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요런 함수가 있죠. 보이나요? 만약에 f라는 함수에 g'x라는 그러니까 gx라는 함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합성 함수라면 이게 이제 미적분 내용이에요. h'x는 미분하고 함수를 그 다음에 곱하기 안에 있는 걸 미분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랑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서 확장되면 이제 이거까지 이건 쉽게 구해낼 수 있는 함수죠. 근데 요런 식이 좀 있어요. 이게 잘 나오지 않으니까 암기는 안 해도 하여간 x 대신에 함수일 때는 어떻게 한다? 미분해서 곱해준다. 이렇게 기억하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미분법 공식 몇 가지를 증명하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거는 이제 증명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f'x 또는 dx분의 dy는 리미트 정의식을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 결과만 알고 있는 게 미분법. 여러분은 이걸 증명해낼 수 있는 게 이제 여러분이 하는 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미분법을 배우고 나면 대부분 결과를 이용하기 때문에 정의식도 거의 쓰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시간을 두고 요거를 몇 가지, 특히 뭐 2번하고 5번, 특히 5번 같은 경우에 되게 좋은 문제죠. 5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이제 증명을 해보는 것도 좋고, 요거 6번에 여기 써 있는 것도 한 번쯤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알겠죠? 잠깐 보여는 줄 텐데, h분의 fx 더하기 h 마이너스 fx. 여기가 a였던 애 대신에 x로 바꿔주시면 되죠.
자, 얘는 어떤 값을 갖든 간에, x가 어떤 값을 갖든 간에 c죠. 그러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얘는 c 빼기 c. 그래서 0이 되네요.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여기 정식 써놨으니까 이제 그냥 바로 합시다. x 더하기 h가 들어간 거니까 x 더하기 h의 n제곱 마이너스 fx니까 x의 n제곱 형태. 요거는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증명이 가능해요. 여러 가지 증명이 있겠죠. 여러 가지 증명이 있는데 선생님은 좀 아직 실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일단 두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여러분이 이제 배운 내용에서 x 플러스 h의 n제곱이 이항 정리를 통해서 하는 방법. 그죠? 이항 정리를 통해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요식은 인수분해를 할 때 그런 거 있었죠. 뭐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요거 좀 안 보여도 돼요. a 마이너스 b에 a 플러스 b 이렇게 되고,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a 마이너스 b에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되고, 이렇게 a 4제곱 마이너스 b 4제곱은 유추해서 a 마이너스 b에 a 세제곱 a 제곱 b a b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h를 a라고 보고 x의 n제곱을 b라고 보면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뒤에 게 이제 유추하기가 좀 쉬우니까 밑에 걸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요걸 a로 놓고 요걸 b라고 놓으면 a 빼기 b니까 x 플러스 h 빼기 x, 즉 h만 남네요. 그 다음에 요 a에 요거보다 하나 작은 거 제곱이에요. 그래서 x 플러스 h의 n-1제곱. 그 다음에 b는 하나도 안 곱해지죠. 더하기. 그 다음에 요거는 n-2제곱을 하면, 그 다음에 x는 한 번 곱한 걸로 나오죠. b가. 이런 식으로 쭉 가네요. 요게 n-3제곱을 하면 요 제곱 해서 요게 있는 식과 여기 있는 식을 합하면 n-1이 계속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끝에 한까지 가면 x의 n-1제곱 이렇게 되는 형태. 이렇게 되는 형태가 하나 있고요. 요거는 이항 정리긴 한데 이항 정리 말고 이제 조금 그냥 이항 정리를 배운 사람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사실은 이항 정리라기보다 식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생각해 보면 일단 x의 n제곱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써야 되나? 써볼까? x 플러스 h의 n제곱이라는 건 이만큼 곱한 거고, 그쵸? x의 n제곱을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이게 n개니까, 이게 n개니까, 그래서 여기서 x 택하고 x 택하고 x 택하고 해서 다 n개를 택하는 거죠. 그래서 x의 n제곱, 그건 경우는 하나밖에 없어요. 더하기 x의 n-1제곱, x는 n-1번 택하면 h는 한 번 택해야 되죠. 그게 몇 번 나오냐면 h를 얘를 택하면 얘는 다 x를 택해야 되는 거지. h를 얘를 택하면 미안해요. 핸드폰이 조금. h를 얘를 택하면 여기선 나머지 건 다 x를 택해야 되죠. h를 얘를 택하면 또 나머지에서 또 x를 택해야 되죠. 그런 경우의 수가 몇 개 있냐면 각 괄호마다 h를 한 번씩 택할 수 있으니까 n개가 있네요. 이렇게 나오죠. 이게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조합의 경우의 수로 나오죠. 그게 바로 이항 정리 방법. 그 다음에는 어쨌든 간에 뭘 풀든 간에 어떤 값이 나올 거고, 경우의 수가 xn-2제곱 하니까 h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는 뭐 h세제곱 이런 식으로 나와서 쭉 하면 h만 잔뜩 n번 곱한 경우의 수까지 있네요. 이제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될 거예요.
좀 복잡한가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선생님이 위에 거를 선택해 볼게요. 위에 거를 선택하면 이 식에서 밑에 거를 선택하는 경우도 말로 좀 설명해 줄게요. 이 식에서 x의 n제곱, x의 n제곱 지우죠. 그리고 남는 건 뭐냐면 나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n, x의 n-1제곱 곱하기 h 더하기 무언가 값을 갖고 x의 n-2제곱 곱하기 h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어디까지? h의 n제곱까지. 여기 앞에도 개수가 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보면 알겠지만 h가 0이 아니니까 0으로 보내는 극한이니까 하나씩 지워지네요. 얘는 이제 h가 하나 있었는데 하나 지웠죠. 요 항은 2개 있었는데 하나 지우고 다음 항은 3개 있으니까 하나 지우고 하면 2개가 남고 이렇게 되겠죠. 자, h를 0으로 보내면 하나라도 남아있는 항들은 다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쓴 이유가 개수를 구하지 않는 이유가 결국은 이제 0으로 보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만큼이 다 0으로 가요. 그럼 남는 건 뭐다? n, x의 n-1제곱 이것만 남는다. 그래서 이렇게 식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는 요거 계산하면 두 번째 식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풀면 x 지워지니까 h가 되겠죠. 곱하기니까 여기 h랑 여기 h랑 약분되네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보내는 거야. 뭐를? h를 0으로. h 0으로 보내면 x의 n-1제곱. h를 0으로 보내면 여기 x의 n-2제곱 곱하기 x니까 x의 n-1제곱. 다 x의 n-1제곱이죠? 그럼 몇 개가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몇 개가 있느냐가. 그렇죠? 그래서 몇 개가 있느냐? 그럼 보면 알겠지만 뒤에 있는 걸 따르면 여기가 x의 0제곱, 여기가 x의 1제곱, x의 2제곱, x의 3제곱 해서 x의 n-1제곱이지. 0부터 n-1개니까 요 개수가 n개예요. 요거 n개를 세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선생님이 요 방식보다 요 방식으로 그냥 푼 건데 비슷하네요. 그죠? 어쨌든 x의 n-1제곱이 몇 개가 나와? n개가 나와. 그래서 n x의 n-1제곱입니다. 이렇게 풀 수 있죠. 그렇죠? C는 여기 곱해져 있는 거니까 세 번째는 해봅시다. C는 여기가 이렇게 C가 곱해져 있는 거니까 양쪽으로 묶어낼 수 있겠죠? 양쪽으로 묶어내고 나면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나머지 다시 C를 곱하는 거라서 3번은 그냥 바로 증명이 가능해요. 4번은 이제 여기서 H'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x 더하기 h 집어넣으면 여기도 x 더하기 h, 여기도 x 더하기 h가 들어가니까 여기가 여기는 플러스,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이런 형태가 될 거 아니야? 그죠?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이런 형태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덧셈 뺄셈이니까 결국 얘랑 얘랑 묶고 얘랑 얘랑 묶으면 결국은 각각의 도함수가 될 겁니다. 라는 건 알 수 있죠. 자, 다섯 번째가 조금 이제 생각해 봅시다. 다섯 번째는 이거 좀 지우고 바로 옆에다가 풀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 식은 자, 그대로 하시면 돼요. H'X는 정의식대로. 이 정의식대로 문제를 푸는 방법은 좀 연습해 놓으세요. 이제 시간이 가면 미분법으로만 쓰기 때문에 정의식으로 푸는 법이 안 하게 되는데, 또 혹시 알아요? 학교 시험에서 정의식으로 곱의 미분법에 대해서 계산하라, 증명하라,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직접 정의식을 이용해라.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h 함수의 x 더하기 h-fx 빼기 hx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저기를 대입해 보면 x 대신에 h 더하기 x 더하기 h를 대입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정의식대로 대입했지만 우리가 아는 정의식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변동해 줘야 돼요. 우리가 아는 식은 함수의 정의식을 탁 집어넣어서 계산했더니 이건 fx, gx를 따로따로 계산하기가 대단히 안 좋은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딱 이 형태예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여기다 써도 될까? h분의 fx 더하기 h 빼기 fx. 앞뒤에 곱해져 있는 값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k를 곱하면 너도 k를 곱해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죠. 도함수니까 여기 h랑 여기 h랑 반드시 같아야 돼요. 여기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fx 먼저 생각해보자. fx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요 식도 있고 요 식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 곱해져 있는 값이 어때? 다르지. 다르니까 얘와 얘로 정의식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너 입장에서 fx를 갖고 싶어. 그럼 이제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죠. 극한 문제 잘 열심히 풀었으면 아마 이런 류의 비슷한 문제들이 있어요. 자, 너는 뭘 갖고 싶어? fx를 갖고 싶어. 너 입장에선 그죠? 빼기 fx. 그런데 너가 누가 곱해져 있어? 너한테 gx 더하기 h가 곱해져 있으니까 너도 곱해서 만들자 이런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그냥 집어넣은 거죠. 얘를 없던 거에서 괜히 뺐으니까 더해줘서 없애버리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나오죠? 아이, 판이 좁네. 여기 fx 마이너스 곱하기 gx 원래 있었던 식. 이 식을 여기다 이제 갖다 쓰는 거야. 이렇게 됐죠? 그러고 났더니 이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너는 이제 묶어낼 수 있겠네. gx 플러스 h로 묶어내고 그러고 놓으면 이 앞에 두 개는 h분의 fx 더하기 h 마이너스 fx가 되고요. 자, 얘랑은 또 이제 가만히 보니까 뭐가 공통이야? fx가 공통이죠. 그래서 플러스 fx로 묶어내면 요거 이렇게 전체 괄호로 써도 되는데 그냥 각각 나눠서 해봅시다. fx 곱하기 h분의 gx 더하기 h 마이너스 gx 이렇게 되겠네요. 조금 불편하면 이렇게 그냥 괄호로 해서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죠. 자, 두 개의 곱이니까, 극한의 두 개의 곱이니까 각각이 수렴하는지를 보는 거죠. 얘 수렴하는 거 알고 있고 얘도 수렴하죠. 따라서 각각에 대한 극한으로 계산하면 h를 0으로 보내면 너는 gx가 되죠. 요거 먼저 쓸까요? 요건 뭐가 되죠? f'x가 되죠. f'x 곱하기 gx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가만히 있고 더하기 그 다음 앞에 거 fx는 그대로 있고 요거 계산하면 g'x죠. 그래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가만히 있고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가만히 있고 자, 이렇게 곱셈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죠? 이게 사실은 미분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왜냐면 미분법은 곱셈에 대한 식이 있어요. 이게 곱의 미분이에요. 곱의 미분법. 함수의 곱이 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도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적분을 배우면 알겠지만 적분은 곱셈에 대한 성질이 없어요. 미적분에서 잠깐 배우긴 하는데 완벽하지 않아요. 불안정해. 그래서 함수가 곱으로 되어 있는 걸 풀어내는 게 굉장히 한계를 가져요. 그래서 모든 함수들은 그냥 미분할 수 있는데 모든 함수들이 적분 가능하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돼요. 특히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더더욱 어려운 이야기가 돼서 여러분은 이 곱의 미분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잘 쓰시면 되고 이것 때문에 미분이 조금 더 쉽다. 적분에서는 곱에 대해서는 정리가 잘 못한다. 라는 사실은 좀 알아둬야 돼요. 그래야지 적분 문제가 나중에 나올 때 지금은 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적분 문제가 나왔을 때 곱셈 함수를 다루는 방법. 곱셈으로 다루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미적분에서는 그거보다 조금 더 활용도가 높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수투에서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곱셈 미분법은 이렇게 정의가 돼요. 됐죠? 자, 6번을 하기 전에 그냥 저 밑에 있는 식을 한번, 요건 이제 다르다 뭐 이런 뜻이에요. 요걸 한번 해봅시다. h'x는 리미트 h를 0으로 갈 때 h분의 x 대신에 x 플러스 h가 대입하니까 gx 더하기 h 이렇게 대입하고 마이너스 f gx 이렇게 대입하는 거겠죠. 이 함수는 우리가 극한을 좀 취하다 보면 알겠지만 요 h가 어떻게 만들어진 h냐면 요 h가 x 더하기 h 요 값에서 요 값 x를 빼서 만들어진 값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 모양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한번 써볼 수도 있겠네요. f gx 더하기 h 요걸 이제 사실 t라는 함수로 치환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괜히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h 곱해주고. 그러면 극한을 취하면 요걸 하나의 이거 어떤 변수 t라고 봤을 때 요거에 대한 미분이 되기 때문에 f 프라임 gx 이렇게 되고 곱하기 요거 뭐가 되죠? g 프라임 x죠. 그래서 안에 있는 게 미분에서 나오는 형태가 돼요. 이것까지는 증명 안 하셔도 돼요. 사실 이것도 선생님이 조금 더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해서 합시다. 이렇게. 여기다 좀 쓸게요. 여러분 밑에다 쓰든지 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hx가 6번 여기서 fx의 n제곱으로 되어 있으면 요걸 그냥 하나로 보고 하나의 변수로 보고 마치 t의 n제곱 요거죠.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처럼 보면 돼요. 그래서 하나 내려오고 얘는 그대로 쓰고 하나 줄여두고 이렇게 미분이 되고 곱하기 요 안에 있는 함수를 미분해서 곱해주시면 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 안에 있는 함수를 미분해서 곱해주는 형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이제 뭐 어떤 함수의 fx의 제곱, 세제곱, 네제곱, 다섯제곱 해서 증명해서 유추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책에서 확인하면 되고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미분법 공식입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되게 중요한 공식이고 지금부터는 이제 미분법을 이용해서 어떤 문제들을 풀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미분법을 활용해서 보는 예를 들어서 하면 우리는 이제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배운 것 중에 fx가 x의 n제곱일 때 f'x는 하나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좀 내려오내고 하나 줄어들고 뭐 이런 느낌이죠. 따라서 요거에 대해서 하면 x, y가 이제 x라는 함수는 미분하면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1이란 말이죠. 그럼 1 내려오고 x의 0제곱이 돼요. 어떤 수의 0제곱은 얼마죠? 1로 정의되어 있죠. 그러니까 x를 미분하면 1이 돼요. x를 미분하면 1이 되는구나.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수는 마치 x의 0제곱이라서 0을 내려보낸 것처럼 생각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나 구하는 거고. 만약에 x제곱이면 미분 안 썼네. 미분하면 2가 내려오고 하나 줄어들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x가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 이제 미분법의 성질이에요. 세제곱이면 3 내려오고 x제곱 되고. 그럼 이제 y는 만약에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미분하면
자, 아까 함수 두 개가 더하거나 빼면 각각 미분하면 된다 그랬죠? 더하거나, 미분해서 더하거나 빼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는 거예요. 아, 그럼 미분하면 하나 무거우니까 하나 내려보내고, 하나 줄어들고, 이렇게. 얘는 상수는 나중에 곱해주면 돼. 하나 내려오면 2 내려왔지. 그래서 2에다 2 곱하면 4 되고, 하나 줄어들고, 이렇게 돼서 3x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렇게 연습만 하면 미분법은 다 배워요. 그러니까 미분법은 쉽지만 미분의 개념과 정의식을 이용하는 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좀 반드시 연습을 좀 하도록 하세요. 예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미분을 배웠으니까 도함수를 한번 구해보죠. 도함수를 구하라. y라고 놔도 되겠죠? 네, fx라고 합시다. 5x제곱 첫 번째 정의식을 이용하자. f'x는 리미트 h를 0으로 보낼 때 또 리미트가 있었어. h fx 더하기 h 마이너스 f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5 x 더하기 h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h 마이너스 5x 제곱 마이너스 3x fx를 빼주는 거죠. 이렇게 빼봅시다. 처음이니까 일일이 다 써서 5x 제곱 더하기 10xh 더하기 5h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h 마이너스 5x 제곱 마이너스 3x 계산할 수 있었는데 계산을 안 하고 쓴 거는 이렇게 지워지는 걸 보여주려고 5x 제곱하고 이거 마이너스 3x하고 3x가 지워지죠. 이렇게 지워져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h가 하나씩 다 있네. 그래야 0분의 0꼴이죠. 그래서 h 하나 지워지고 이건 하나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죠. 자, h를 0으로 보내면 h가 있는 항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겠죠? h가 이제 없는 항은 그대로 가니까 아, 너는 10x 더하기 여기 3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그쵸? 자, 얘를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미분법을 쓰면 x제곱은 아까 미분하면 얼마 된다 그랬죠? 2x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x제곱 집어넣으면 2x 2x, 2, 5, 10, 10x x는 미분하면 뭐 된다 그랬죠? 1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더하기 3 이렇게 간편하죠?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증명 문제도 나올 수 있고 정의식은 굉장히 중요한 식이라 반드시 정의식으로 생각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제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해요.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풀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사실 이제 문과 문제에서 아주 적당한 문제는 아닌데 y는 x제곱 더하기 1의 10제곱이다. 미분해라. 이거 이렇게 어떻게 그냥 미분하면 요거 내려오고 그대로 두고 하나 줄어드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 요거 미분하는 거 상수는 미분하면 0 되고 x제곱은 미분하면 2x 되니까 2x를 곱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를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결과가 중요할 때는 그렇게 도함수는 정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좀 본격적으로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몇 문제 안 풀어요? 자,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fx가 주어져 있고, 뭐가 ax 제곱 더하기 bx입니다. 그리고 함수값이 f-1은 4고 f'1은 마이너스 1일 때 a와 b의 곱수를 구하세요. 이런 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4가 되니까 등식이 하나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신경 써서 아예 연습할 때부터 그렇게 해보세요. 2차 함수 정도 되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뒤에 값, 요 b 값을 구하는 게 더 쉬워요. 한번 미분해 볼까? 요거 미분하면 2 내려오지, 그지? 그래서 2a x의 1제곱. 그 다음에 x는 미분하면 1 된다 그랬죠. 더하기 b 이렇게 돼요.
두 개 다 필요하네. 아, 아깝네. 여기 0이었으면 구하기 쉬웠는데. 자, 그럼 여기서 f' 1은 마이너스 1이니까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f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기다 쓸까요? 문제는 안 그러네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a 빼기 b는 4 이렇게 나오네요. 두 개 다 구해서 3a는 3, a는 1. a가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곱하면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푸실 수 있어요. 자, 하여간 잠깐 멈췄다가 계속 풀이를 해보세요. 이게 아까 상수면 미분하면 없어지기 때문에 좀 편한데 저게 1차식이라서 그러네요. f1은 마이너스 8이고 f'1은 0일 때 f'2를 구하세요 이런 거네요. 그죠? 자, 풀이를 해봅시다. 일단 f1이 마이너스 8이라는 건 알았으니까 1 대입해보면 여기가 4죠. 그러니까 뭐가 여기다 대입한 게 얼마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돼. 그래서 1 대입하면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8이네요. 그럼 마이너스 2네요. 그죠? 1 집어넣으면 여기가 4니까 마이너스 8 되면 여기 마이너스 2여야 되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하나 구했네요. 미분합시다. 미분하면 곱의 미분이죠. 그러니까 f'x를 구해야죠. 도함수. 앞에 거 미분, 요거 미분하면 상수는 없어지고 2x 뒤에 거 가만히 있고 더하기. 요번엔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가만히 있으니까 앞에 거 가만히 있고 뒤에 거 미분 2ax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죠. 자꾸 연습 좀 하셔야 돼요. 선생님은 아무래도 연습이 돼 있으니까 빨리 풀어도 여러분은 이제 연습을 좀 하셔야겠죠. 자꾸 연습해서 빨리 되도록 하세요. 자, 이 식을 정리할 필요 없어요. 결과만 필요한 거니까 그냥 여기다가 1을 대입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f'1은 여기가 2 나오고 여기다 1 대입하면 이렇게 되죠. a 더하기 b. 근데 아까 a 더하기 b가 얼마나 그랬지? 마이너스 2라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더하기. 여기다 1 대입하면 4 되죠. 그죠? 결과가 0이 돼야 되고 여기다 1 대입하면 얼마 되죠? 2a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결과가 0이래. 너 마이너스 4, 4니까 넌 1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2a 더하기 b는 1 이렇게 푸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빼서 아래식에서 위식 빼서 정리하면 바로 풀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풀어나가시면 되고요. 한 두 문제만 더 풀어볼까요? 자, 이번 문제는 다항함수 fx, gx에 대해서 리미트 x-1, fx-6은 10이고 이렇게 됐을 때 y는 fx 곱하기 gx에서 x는 1일 때 미분계수를 구하라. 아, 여기다가 미분해서 x에 얼마를 대입해라? 1을 대입해라. 그런데 이 식을 통해서 뭔가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y'은 풀이는 이렇게 보면 얘랑 얘는 f'G'의 관계된 무엇인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y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가만히 있고 앞에 거 가만히 있고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이거를 구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아, 그럼 뭐 몇 가지 값을 알아야 돼? 4개의 값을 알아야겠네요. 그럼 4개의 값이 여기서 주어져 있는지 봅시다.
자, 보니까 여기가 x-1인데 극한이 1로 간대. 아, 둘 다 1로 가니까 1에 관한 값이죠. 너 0으로 가는데 수렴하려면 너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x를 1로 보내면 6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네. 그래서 아, f1은 6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너를 f1로 바꿔서 쓰면 정확하게 미분계수의 정의죠. x-1분의 fx 마이너스 f1. 너가 f'1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너 0으로 가니까 수렴해. 0이 아닌 값으로. 그럼 너도 0이 되어야 돼. 그러면 너가 0이 된다는 얘기는 1로 보낼 때 너가 얼마가 되어야 돼? 8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너가 8이 G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네. 그리고 그렇게 썼더니 너가 G'1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네. 아, G1은 8, G'1은 1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1일 때 미분계수를 구했어요. 오케이. 구하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이럴 때 이 xy는 둘 다 변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함수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fx 더하기 y는 fx 더하기 fy 마이너스 2xy 를 만족할 때 f'0은 1이고 그럴 때 f'2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죠. 진짜 많이 나오는 문제죠. 이건 이제 학교 시험 문제나 이런 데서 반드시 나오는 형태의 문제예요. 미분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함수식에 대해서 주어지고 그 다음에 미분계수를 할 때 하나를 가르쳐주고 나머지를 다른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 그렇죠? 자, 이 함수 알겠어요? fx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정의식은 언제 쓴다 그랬어? 물론 이제 나중에 수업 시간에 뭐 이렇게 교육과정 외에 편미분 이런 걸 배워서 쉽게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런 건 이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배우는 걸로 하고,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미분계수를 구하거나 도함수를 구하려면 잘 모르는 함수잖아, 그치? 잘 모르거나 뭐 되게 어렵거나 뭐 이러면 우리는 반드시 정의식을 이용해서 문제에 접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은 함수는 정의식을 이용해서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f'0이 주어져 있다는 건 알 수 있고, 이건 이제 사고의 흐름에 따른 풀이를 지금 선생님이 조금 풀어보는 거예요. f'0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가능하면 정의식을 이걸로 바꿔서 써봅시다. 여기도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두 가지 형태 중에 h식이 조금 나요. 그래서 h식으로 갑시다. h분의 f0 더하기 h니까 h고 빼기 f0 이렇게 식을 써야 되겠죠. 이 식의 값이 얼마다? 1이다. f'0이 1인 건 아는데 f0 값이 얼마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0부터 하나씩 구해봅시다. 자, 이 함수에다가 x를 0을 대입하면 x를 0, y도 0을 대입하면 그럼 여기는 f0이 얼마인지 모르지? 여기도 f0 더하기 f0 빼기 2 곱하기 00 이렇게 되니까 0이죠. 그래서 f0이랑 2배 해도 같대요. 따라서 얼마가 돼요? f0은 0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함수의 2배를 해도 같은 수는 0밖에 없죠. 그렇게 생각합시다. f0은 0. 여기서도 0이야. 아,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는 1이라는 사실은 알았어. 이게 바로 f0 값이야. 아, 0분의 이게 0으로 갈 텐데 이게 1이라는 건 알겠어요. fx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자, 이번엔 f'2를 구합시다.
도함수에서 구하는 방법도 있고 함수에서 구하는 미분계수에서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도함수로 한번 구해볼까요? 선생님이 지금 도함수로 구할 거니까 x로 두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은 그러니까 미분계수로 구하고 싶으면 x 대신에 2를 대입하시면 돼요. 자, f'x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것도 이제 여러분은 안 쓰셔도 돼요. 외우면 fx 더하기 h 마이너스 fx죠? 이 형태를 여기서 만드는 거야. 물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빼도 되는데 요거 이렇게 이항시키면 여기가 빼기가 되고 여기가 는이 되겠죠. 그래서 x 더하기 h 마이너스 fx. 오케이. y 대신에 뭐 대입해? h를 대입하자. 그럼 조식은 어떻게 바뀌냐면 f y 대신에 h를 대입하면 x에 대한 그대로 x 두고 fx 더하기 h. 여기 x는 이쪽으로 넘겨. 마이너스 fx. 이렇게. y 대신에 뭐 대입하라고? h. 그래서 f h 마이너스 2x는 그대로 h는 y는 h로 이렇게 바뀌겠네. 그다음 요 모양이 요거랑 같잖아. 그러니까 요 모양은 요거랑 같겠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시면 돼요. 따라서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마이너스 2xh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극한치하면 얼마야? 여기 있잖아. 1입니다. 요렇게 극한치하면 얼마야? 이럴 때 여기 h랑 여기 h랑 약분되고 h 0으로 보내봐야 2x 남겠죠? 그래서 이 식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1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f'2는 2 집어넣으면 구할 수 있네. 그죠? 반드시 풀이를 좀 자기 거로 만들어서 열심히 풀어보세요. 함수 값도 구해야 되고, 그 도함수, 주어진 도함수에서 어떤 식도 유도해야 되고, 실제로 도함수도 여러분이 직접 구해야 되고, 그랬을 때 미분계수를 구하는. 사실은 되게 간단하게 풀려 있지만,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처음에 접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접해야 되는 문제라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기까지 좀 풀어놓으시고 숙제는 도함수 끝까지 조금 해놓으세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이제 접선의 방정식, 이제 진짜 미분에 대한 활용 문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풀어볼 수 있어요. 알겠죠? 하나 더 풀어볼까요? 미안해요. 여기 하나만 더 풀어봅시다. 한 문제만 더. 정말 중요한 문제 하나 약간 좀 빼먹었네. 선생님이 그래요. 그죠? 자꾸 놓쳐요.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봅시다. 이제 6번. 나눗셈 정리에 대한 도함수. 요건 함수식에 관한 도함수. 여러분 아마 문제집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풀이 보고 한번 연습한 다음에 책에 있는 문제들은 술술술 풀 수 있도록 조금 하세요. 자, fx가 주어져 있어요. 다항식 fx가 x 4제곱 더하기 ax 제곱 아니네요. ax 더하기 b 때 b가 x-2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져요. 그럴 때 a 더하기 b 값을 구하라. 요성질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자, 봅시다. 얘가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우리가 다항식의 성질에 의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고요. 선생님이 이제 다항식의 성질을 가르칠 때 그런 이야기들을 했죠. 다항식에서 이제 뭐 덧셈, 뺄셈, 연산 이런 걸 배우는 건 사실은 식의 변환을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x 4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는 값은 x-제곱의 어떤 qx 형태로 쓸 수 있고 이렇게 변환이 가능합니다. 이게 항등식입니다 라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다가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x 이렇게 써도 돼요.
이게 2차식이니까 4차식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찾아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쓰는 순간 미지수가 좀 많죠. 그런데 여러분은 요거에 대해서 잘 아세요. 여기 제곱으로 쓰여있다. 요 제곱. 자, 이 함수를 우리가 만약에 어떤 hx라는 함수라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도 hx지만 이것도 hx죠. 그리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인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h2는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게 인수의 특징이에요. 자, 요 식을 보면 2 집어넣으면 0이 되니까 16 더하기 2a 더하기 b는 0이야. 이렇게 알 수 있지. 이게 이제 첫 번째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도 hx고 이것도 hx 같은 식이니까 항등식이니까 얘를 미분하면 얘를 미분하나 어때야 돼? 같아야겠죠. 그래서 한번 미분해 봅시다. 요거 미분하면 4 내려오고 하나 줄어들어서 3 더하기 a 이렇게 되고요. 요거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가만히 있고 이렇게 되지. 그래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qx 이렇게 쓰고 그쵸? 내려오고 하나 줄고 요거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 요거 미분해서 곱해줘야 되는데 x 상수는 0 되고 x는 미분하면 얼마 돼요? 1 되죠? 그러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고 뒤에 건 가만히 있고 더하기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가만히 있고 x-2의 제곱 q에 미분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쓰면 이거 미분하기 편하지만 이렇게 씁시다.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건 이게 아니라 이 제곱의 형태야. 자, 그럼 얘가 바로 h'x죠? 자, 굳이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여기 뭐 x-2로 묶어낼 수 있지? 이렇게 되겠네. 아, h'x는 또 누구를 인수로 가죠? x-2를 인수로 가져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h'도 h'2도 얼마가 돼? 0이 되어야지. 자, 여기가 제곱항 이상 되면 hx도 h2도 0이고 h'2도 0이에요. 이 역도 성립해요. 아시겠죠? 만약 어떤 함수가 여기서 이건 이거 문제 풀이를 한 다음에 합시다. 그래서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하면 얘도 프라임 함수니까 8, 4, 32 더하기 a는 0 이렇게 해서 이제 a값 구하고 b값 구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fx가 어떤 x-알파에 이렇게 n은 2차식 이상의 어떤 인수분해한 형태가 제곱식 이상의 차수를 가지고 있다면 f2도 0이고 f알파도 0이고 요 미분해도 x-알파라는 항이 살아남아요. 이렇게 제곱부터는 살아남아요. 세제곱은 당연히 살아남고 그쵸? 근데 뭐 2번 미분하고 3번 미분하는 건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냥 한 번만 생각하시면 돼요. 2차 이상의 제곱항을 인수로 가지면 함수에서도 0이 되고 인수고 도함수에서도 인수입니다. f알파가 0이고 f'알파가 0이면 fx는 x-알파의 2차 이상의 인수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굉장히 많이 쓰이는 식이라 반드시 기억해 두셨으면 해요. 알겠죠? 여기까지 풀면 됩니다. 자, 하여튼간 숙제 꼭 잘 하시고 다음에 나가도록 또 다음 진도를 나가도록 합시다.